안녕하세요. 오늘은 제목이 읽는 신호등, 보는 신호등인 아주 재밌는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횡단보도에 있는 신호등이 보조장치를 달아놓은 모양으로 바뀌고 있다. 이 보조장치는 녹색 등이 얼마 뒤에 꺼질 것인가를 알려주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숫자형으로 시간이 몇 초가 남았는지를 아라비아 숫자로 알려주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도형형으로 세로로 줄지어 있는 역삼각형의 표시 등으로 남은 시간을 알려주는 그래프 방식이다. 아마 살면서 이 두 신호등을 다 보셨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둘 다 엄청 흔하잖아요. 그러면 그래프 방식과 숫자 방식의 보조장치는 각각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그래프 방식은 시간이라는 정보 자체보다 정보의 근거에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직관적으로 알려준다. 사람들은 역삼각형 표시 등의 불이 켜진 부분과 꺼진 부분을 동시에 볼 수 있어서 신호등이 이제 막 켜졌는지 혹은 곧 꺼질지를 한눈에 알 수 있고, 그에 따라 길을 건널지 말지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반면 숫자 방식은 시간이 정확히 몇 초가 남았는지를 알 수 있어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 자체를 바로 알 수 있다. 약간 이런 거 수학을 풀다 보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래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막대 그래프, 막대 그래프는 뭐가 많고 뭐가 적은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이런 게 막 저는 생각나네요, 읽으면서. 따라서 길을 건너야 할지 말지 즉각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래프 방식이 유리하고, 정확히 얼마나 남았는지 정확한 시간을 알기 위해서는 숫자 방식이 유리하다. 이와 같은 특징을 볼 수 있는 다른 예로는 자동차 연료 계기판과 주유소에 주유기가 있다. 자동차 연료 계기판을 보고 운전자가 알고 싶은 기름이 정확히 몇 리터가 들어있냐가 아니라 기름이 어느 정도 남아있냐이다. 그리고 운전자의 일을 한눈에 파악하기 위해서는 숫자 방식보다는 원그래프나 바늘 형식 같은 그래프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반면 주유소의 주유기는 그래프 방식이 아니라 숫자 방식으로 되어 있다. 주유한 기름의 양을 정확히 알기에는 숫자 방식이 편리하기 때문이다. 전자시계와 바늘시계도 이와 같은 특징이 드러난다. 전자시계는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있지만 시간 이외의 정보는 알려주지 못한다. 그러나 바늘시계는 약속 시간까지 여유가 있는지 서둘러야 하는지를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행동을 촉구하는 데 더 효과적이다. 이와 같이 그래프 방식은 정보들의 관계를 보여주거나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해준다. 이게 되게 뭔가 포인트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죠? 예를 들어 국내 총생산의 변화를 단지 숫자로만 나타내면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래프로 표시하면 변화율은 이미지로 인지하기 때문에 한눈에 파악하기 쉽다. 잠깐 얘기하자면 이게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어디서 봤는데 이제 뇌에서 눈과 뇌에 이어진 세포들, 그런 게 이제 귀와 뇌와 이어진 세포들보다 훨씬 많대요. 그래서 딱 뭘 봤을 때 딱 그림이 생각나고 뭘 하는지는 잘 모를 때 이럴 때 많잖아요. 막 맞다, 이렇게 생겼었는데 이름은 기억이 안 나네? 이럴 때 많잖아요. 이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한편 숫자 방식은 정보를 전달하는 데 적합하다. 그래서 정확성이나 공정성을 중요시하는 근거 자료를 제시할 때는 숫자 방식의 정보가 더 유용하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신호등 보조 장치는 그래프 방식과 숫자 방식의 특징들이 반영되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도로폭이 넓은 곳이나 노약자의 보행이 많은 곳, 학교 앞 등 안전이 중시되는 장소의 신호등에 각 특성에 맞는 보조 장치를 설치하면 행인의 안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거 되게 도움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어요. 이거는 아까 전에 봤던 문단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 방식인데요. 이 글의 중심 내용을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정리해 봅시다. 횡단보도에 신호등이겠죠? 신호등에 달린 보조장치에 사용된
방식과 방식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이거 두 가지 부류로 나뉘었죠. 하나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고 했고 하나는 정확한 것을 알 수 있다고 했어요.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숫자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숫자 방식과 그래프 방식. 오케이. 그 다음에 이 글에 활용된 주된 패턴을 다음 단계에 따라 파악해 봅시다. 이 글에서 설명하는 두 가지 방식의 특징을 다음 표에 정리해 봅시다. 방식. 객관적인 정보들을 하게 전달함. 성이나 공정성을 중요시하는 근거 자료를 제시할 때 유용함. 이거는 앞에서 이 부분을 제가 찾아드릴게요. 제가 막 생각이 났거든요. 여기 있네요. 숫자 방식은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는데 적합하다. 그러므로 정확성이나 공정성을 중요시하는 근거 자료를 제시할 때 숫자 방식의 정보가 더 유용하대요. 그러면 앞으로 넘어와서 정확성이겠죠? 그리고 여기는 숫자 방식이 되겠네요. 여기는 정확. 그럼 다음 거는 자동으로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프, 방식, 정보들의 음을 보여줌. 서로서로의 관계를 보여주죠. 그리고 뭐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한눈에 알 수 있게 해줘. 자, 당연히 이거는 시간이겠죠. 이거는 많이 반복했었죠. 앞에서도. 설명하는 대상의 공통점과 차이점 중 어떤 점에 중점을 두어 설명하고 있나요? 이거는 차이점이에요. 왜냐면 서로 다른 것을 이 표만 봐도 보여주죠. 이건 객관적인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한다. 이거는 관계를 보여준다. 그러므로 서로 다르다는 걸 알려주고 있죠. 3번. 이와 같이 생각한 근거가 되는 표지는 무엇인가요? 앞으로 가봅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찾아볼게요. 제가 빠르게 한번 찾아봤는데요. 다 찾은 건 아니겠지만 일단 몇몇 것들을 보여드릴게요. 반면에 그리고 반면. 이게 차이점을 보여줄 때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그리고 또 그러나. 이 세 개뿐만이 아니라 더 있을 텐데 일단 여기까지만 적어줄게요. 반면에 반면, 그러나. 자, 이 글에 활용된 주된 패턴은 무엇인가요? 일단 첫 번째는 이 관계들의 차이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서로 비교를 하죠. 비교. 그리고 또 비교를 하면 자연스럽게 대조를 하겠죠. 이렇게 2번까지 마무리를 했어요. 3번. 1과 2를 통해 글쓴이가 이 글을 쓴 목적을 파악해 봅시다. 이 글을 쓴 목적은 딱 제가 생각했을 때는 숫자 방식과 그래프 방식의 차이점을 막 보여주면서 이럴 때는 숫자 방식을 써야 된다, 이럴 때는 그래프 방식을 써야 된다 하는 설명문, 일종의 설명문 같아요. 그러면 한번 제가 정리해서 써볼게요. 짠! 이렇게 적었어요. 글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료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기 마지막 문제는 지문에 다 나와 있어요. 숫자형 신호등과 도형형 신호등 사진. 여기 앞부분, 이 부분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맞습니다. 그리고 보조장치에 따른 설치에 따른 비용 비교표. 이거는 일단 보류를 해둘게요. 왜냐면 나온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자동차 연료 계기판과 주유소 주유기 사진, 이것도 나왔었죠. 왜냐면 얼마나 주유해야 될지 정확히 알 때는 이제 숫자 방식을 써야 된다라고 했었죠. 나왔고요. 전자시계, 바늘시계, 이것도 예를 들어서 나왔어요. 국내 총생산량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 이것도 앞부분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럼 보류했던 이게 마지막 정답이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빠이빠이.